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불안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아내가 두 외국인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오늘도 회사에 모임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는 종종 늦게까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늦은 귀가가 단순히 업무 때문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 김다혜를 처음 본 건 동네 헬스장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흰색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풍만한 엉덩이와 어깨가 그녀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스쿼트를 할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남자들 중 몇몇은 외모와 신체 조건에 자신 있는 사람들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남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다혜가 우리 헬스장에 온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에 끌려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 김다혜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의 적극적인 태도와 몇 번의 문자 교환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제 휴대폰에 다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뭐해요? 같이 커피라도 마실래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헬스장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로 갈까요? 몇 분 후 다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10분 후에 만나요. 저는 서둘러 운동복을 갈아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다혜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혜씨, 오늘 아주 열심히 운동하시던데요.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좀 지쳤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쉬고 싶었어요. 다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혜는 웃을 때마다 눈이 반짝였고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혜씨,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영화 보러 갈래요? 다혜는 잠시 고민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영화 좋아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결국 다혜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결국 연애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 전세는 꿈도 꾸지 못하고 아내의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 방 2개와 화장실 1개가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평일 야간에도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내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해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고 2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 내년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회사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 공간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를 옮기라고 할까 생각했지만 옆에 임시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냥 그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붉은 장미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신발을 갈아 신고 집 안을 둘러보았을 때 아내가 침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홍조로 가득했고 머리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오늘 야간 근무 안 해? 저는 장미와 선물을 들고 있는 채로 놀란 아내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퇴를 했다고 해도 아내가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방금 운동이라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3주년이잖아. 그래서 조퇴하고 일찍 왔지. 저는 아내에게 장미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때? 놀랐어? 마음에 들어? 아내는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놀랐어. 고마워, 여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나 먼저 샤워 좀 할게. 그 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급히 저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냥 바로 샤워해. 옷은 내가 가져다 줄게.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잠깐 가늘게 뜨며 그녀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지만 숨을 만한 곳은 어디에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옷장을 열어 잠옷을 꺼냈습니다. 옷장 안에도 아무도 없네. 내가 괜히 의심했나 봐. 아내는 문가에 서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누가 내 아내가 최고라는 걸 모를까? 아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더니 저를 욕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욕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고 용변을 본 후 일어서는데 쓰레기통에서 한 약 포장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광고에서 자주 보던 사전 피임약 포장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아내는 피임약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봤지만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임약 포장지는 어디서 온 걸까? 설마 아까 들었던 의심이 사실일까?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나? 제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저는 욕실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그녀와 따져봐야 핑계댈 것이 뻔해. 저는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올 때는 이미 표정을 침착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서 저녁 먹자. 제가 말하자 아내는 주방에서 스테이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먹지 말고 여기서 먹자. 내가 벌써 스테이크 준비해놨거든. 저는 잠시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이미 준비를 해놨다니 감동했지만 방금의 의심이 다시 떠오르며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보, 아까 당신이 출근한 사이에 정리 좀 하려고 했어. 그래서 집안 여기저기를 청소했거든. 다음엔 미리 말하고 집에 와, 알았지? 저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알겠어, 기억할게. 하지만 그 피임약 포장지는 도대체 왜 집에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다 먹은 후 저는 아내를 안고 침실로 갔습니다. 요즘 계속 야근을 하느라 오랜만에 아내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제 욕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늘 협조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내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충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제가 아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서 집 정리와 대청소를 했더니 피곤해.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마사지 해줄게. 제가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2번의 채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멈췄고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내도 저도 채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채채기를 한 걸까? 설마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제 눈이 떨리며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눈빛이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방금 재채기 소리가 들려서. 그게 그 말이잖아. 아내는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돌아와서부터 계속 나 의심하고 있었지? 안 그랬다면 왜 안방을 샅샅이 뒤졌겠어? 어디 숨길 곳이라도 있나 보라고. 옷장? 침대 밑? 커튼 뒤? 아내는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을 열고 커튼을 걷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있어? 없잖아. 아내가 저와 함께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방금까지 찾았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의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괜히 의심했네. 아마 내가 환청을 들었나 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계속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낡은 빌라는 방음이 잘 안 돼. 아래 윗집 소리 원래 조금씩 들려. 그거 가지고 나를 의심해?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자 저는 남아있던 의심을 억누르고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 정말 화가 났는지 이불을 던져주며 저를 방에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쓴웃음을 지으며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오해한 건 제 잘못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가 이미 출근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해놨어. 알아서 챙겨 먹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던 의심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다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는 다시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저도 출근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지만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2주쯤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으로 의심해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 뒤 같은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더 들어왔습니다. 당신 아내를 의심하지 않나요?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 놀라실 텐데요. 꼭 들어보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놀라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틀자 두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대화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한 남자가 약간 자랑스럽게 한 말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크, 그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야? 당연하지.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야. 결혼 기념일에 나를 집으로 불러들였거든. 거의 남편한테 들킬 뻔했어. 조심해, 들키면 큰일 나잖아. 걱정 마. 나는 창문 밖에 매달려 있었어.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내가 재채기를 해서 그가 발견할까봐 긴장했거든. 근데 그 여자가 화를 내니 그 남편이 더 이상 찾지 않더라고. 결국 그 남자는 그 방에서 쫓겨나 다른 방에서 자게 됐고 나는 안방에서 그녀와 재미있게 놀았지. 그날 아침까지 그 여자랑 놀았는데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더라. 헤헤. 마크,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두 눈이 휑하니 멍해졌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말한 상황이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날 밤 우리 집에 진짜 누군가 있었던 걸까? 그것도 외국인이? 제 코에서 뜨거운 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 마크라는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케빈, 오늘 밤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케빈은 바로 동의했습니다. 제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마크, 오늘은 어디 갈 건데? 오늘은 노래방에서 놀기로 했어. 호텔 가면 돈 많이 들어. 굳이 호텔 갈 필요 없잖아. 노래방에서 하는 게 더 재미있거든. 그 여자가 노래 부를 때 하면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같이 가자. 그녀에게도 말해, 나도 간다고. 응, 알았어. 기대해도 좋아, 해.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걸까?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땀이 났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음성 메시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확인하려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우선 오늘 밤 그들이 언급한 노래방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내 일정을 확인하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남자들의 정체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야간 근무 끝나면 8시 반쯤 집에 들어갈 것 같아. 응, 알았어, 여보. 나도 오늘 회사에 모임이 있어서 술 한잔하고 좀 늦게 들어갈게. 10시 넘을 것 같은데. 그녀의 대답은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차에 올라타 운전하여 그들이 말한 노래 주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노래방은 꽤 큰 규모였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녀가 어느 방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모든 방을 뒤집어 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폰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확실히 노래방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다혜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말 듯 했고 중간에 이상한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순간 탄 냄비 바닥처럼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곧바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마크와 그들의 친구들과 놀면서 제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야? 저는 쉰 목소리로 낮게 물었습니다. 나 회사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춤추고 있어.
아내의 숨소리는 마치 환풍기처럼 거칠게 들렸습니다. 노래방에서 춤을 춘다고?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소리를 냈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좀 이따 전화할게. 지금 통화할 상황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다해. 저는 소리쳤지만 아내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핏대를 세우며 거의 휴대폰을 부술듯이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젠장! 하고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노래방은 규모도 컸고 내부에는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직원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가 먼저 들어왔다는 핑계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열어보며 확인했지만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서 밖에서는 사람들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방문을 열고 확인하자 카운터 직원이 다시 와서 저를 제지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만약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마중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처럼 하면 저희 영업에 방해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노래주점 밖으로 나와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마음속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다리며 1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한 흑인과 백인이 한 여자를 가운데에 두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매와 옷차림을 보고 그녀가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해. 저는 그들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리쳤습니다. 외국인들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흑인은 영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분노에 휩싸여 눈이 빨개진 채 흑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흑인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얼굴을 한 대 맞았습니다. 젠장, 너 뭐하는 거야? 그 흑인은 화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옆에 있던 백인도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먹을 다시 휘두르려 했지만 이번에는 흑인이 제 주먹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흑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가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내 아내랑 놀아나면서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분노에 찬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흑인은 그의 품에 안긴 여자를 바라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라고? 미안해, 우리가 내 아내인 줄은 몰랐어. 백인은 피 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흑인의 품에 안긴 여자가 이때 술에 취한 머리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가 술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군요. 제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이내 낯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혜가 아니잖아. 흑인의 품에 있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혜는 어디 있어? 저는 흑인에게 급하게 물었습니다. 흑인은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여자를 바라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야. 흑인은 불쾌하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혜는 어디 있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흑인은 목을 돌리며 큰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면서 날 때린 거야? 장난하나? 흑인은 제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봐, 내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 갚는 거야. 이제 샘샘이야.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그 흑인은 저를 향해 경멸스럽게 침을 뱉고는 여자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피를 뱉으며
땅에서 일어나 아픔을 참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였습니다. 설마 다른 외국인도 이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을까?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이 노래방에 왔고 외국인과 같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서 그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외국인이 함께 있던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바람 쐬러 나왔어. 당신 아직 노래방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노래방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도 더 이상 외국인과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의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는 제가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계속 긴장하고 있던 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길에서 양아치 2명이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 한마디 했더니 싸움이 붙었어. 그냥 좀 가르쳐줬지 뭐. 저는 가볍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눈을 한번 흘기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아팠어? 그녀는 전혀 차가운 모습이 아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저는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아내는 제 얼굴을 가볍게 찌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통에 숨을 들이쉬었고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약 가져올게. 아내는 구급상자 속에서 상처에 바르는 약을 꺼내와 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헛된 생각을 한 건 정말 미안해. 제가 아내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약을 바르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날 밤에 정말 내 마음 아프게 했어. 알아.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할게. 근데 아직 약 다 안 발랐어. 저는 기뻐하며 웃었고 그때 상처가 아파서 다시 찡그리며 신음을 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의 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아내는 제가 다친 몸으로 얌전하지 못하다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녀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의심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아내에게 말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1차로 저녁을 먹고 나서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자고 해서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기 내 와이프 아니야?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아내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 그날 밤 외국인 2명이랑 같이 있던 여자인데 왜 다혜랑 있지? 이 여자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그날 밤 노래방에서 외국인 남자들과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아내와 함께 있는 거지?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니. 술에 취해 있던 정신이 갑자기 맑아지면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친구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들은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여자는 분명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그 여자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쇼핑을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그 2 외국인과 함께 있던 여자를 만나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내가 그런 여자와 어울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아내와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상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들이 쇼핑을 즐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녀는 평범하게 물건을 고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왜 하필 저 여자일까? 아내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까? 혹시 아내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며 관찰하다 보니 그 여자가 가끔씩 아내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친한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불안과 의심은 점점 커졌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친구 관계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제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는 것도 물러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걸 멈추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그들은 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지쳐가는 저는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흥신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저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고 약속을 잡은 뒤 30분 후에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의아하게도 저를 마주한 사람은 여자 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를 조사할 때는 여자가 더 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황과 아내와 함께 있는 친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 탐정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저는 아직 쇼핑을 하고 있는 2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탐정은 저에게 최대한 멀리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눈에 띄면 그들이 방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쇼핑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탐정이 저에게 다가와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탐정은 녹음을 들어보세요. 아마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2 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혜, 요즘 너 왜 우리랑 같이 안 놀아?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답했습니다. 아유, 내가 너처럼 하루라도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뭐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 친구가 다소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두 사람이 장난스럽게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친구가 진지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 내 남편이 노래주점에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가 전화했잖아. 마크가 내가 전화 받을 때 장난을 쳐서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다행히 내가 재빨리 너를 불러서 상황을 모면했지. 안 그랬으면 이미 남편에게 들켰을 거야. 아내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마크와 케빈이랑 놀 때 나도 불러야지. 아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나중에 같이 즐겼잖아. 아내 친구가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다음 주 마크와 케빈하고 약속 잡을까? 좋아, 나도 요즘 한동안 못 봤어. 이 대화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마크와 케빈이라는 외국 남자들과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의심하며 지내왔지만 사실이 확인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했던 시간들, 그녀와 함께 꿈꾸던 미래,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화 내용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만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폭수심과 배신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 감정을 억누르며 지내왔지만 그들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탐정은 그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내와 2명의 외국 남자 그리고 그녀의 친구가 주로 호텔, 노래주점,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흑인 남성의 이름이 마크였고 백인 남성은 케빈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의 이름은 이수경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사의 탄력 근무와 재택 근무 덕분에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제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친구는 2명의 외국 남자와 함께 거실에서 엉켜 있었고 그들의 더러운 행위가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고 저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지금 집에 와? 아내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흑인의 몸에서 급히 내려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차에 준비해둔 쇠몽둥이를 들고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태도에 마크와 케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경도 벌벌 떨며 백인 남성 몸에서 내려와 소파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봐 친구, 진정해. 여자 하나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기 내려놓고 얘기 좀 하자. 마크도 덧붙였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크와 케빈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양쪽에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쇠몽둥이를 휘둘렀고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마크와 케빈은 알몸으로 빠르게 집을 빠져나갔고 그들을 쫓으려 돌아섰을 때 아내가 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쫓아가지 마.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때 사랑했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쇠몽둥이를 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내는 잠시 흔들리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만족시킬 수 없어서 다른 남자를 찾는데 그렇게 이상해? 그녀의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부터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나랑 결혼까지 해놓고 다른 남자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 더는 화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했을까? 내가 눈이 멀었지. 나가. 저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옷을 입고 친구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서 이혼하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쇠몽둥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었던 만큼 그녀의 배신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내와 그들의 불륜 현장을 담은 영상, 녹취 파일, 그리고 그들의 문자 메시지 등. 아내는 처음에 증거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우리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이 아내는 당당하게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반성은커녕 변명이나 하고 있어?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난 더 이상 당신에게 미련 없어. 그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우리는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예상대로 뻔뻔하게도 우리 집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까지 반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당연히 내가 받을 몫은 받아야지. 아내는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반을 가져가려고 해? 당신이 나를 배신했잖아. 저는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법은 우리 둘 다 반반씩 나누라고 할 거야. 당신도 알고 있잖아. 아내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반반씩 나누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내가 법대로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저는 아내와 그녀의 외국인 상대자들, 그리고 아내의 친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들의 불륜이 저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명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법정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와 외국인 두 남자, 그리고 친구는 처음엔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발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증거가 제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내와 그들의 관계를 아내의 회사에 폭로했습니다. 그들이 근무하던 외국계 회사에서 이런 스캔들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회사의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들의 운명은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사내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모두들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4명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속일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 만족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만족해. 더 이상 내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몫을 챙기고 떠났지만 그동안의 배신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그들의 사실을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내와 같은 회사 직원 같은데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 덕분에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혜가 심각한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병,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산 대가를 치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명 모두가 그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간의 배신과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게 응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 모두 같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사필귀정이네.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과 엮인 것만으로도 큰 실수였어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자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저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